이제부터 판넬을 만들 겁니다. 파일 메뉴에 New.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프린트입니다. 여기 세이브, 포토, 프린트, 아트, 웹, 모바일, 필름 이렇게 쭉 나눠지죠? 그 중에 프린트요. 교재에 나온 대로 A3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A3로 가겠습니다. A3. A3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00dpi요. 너무 커요. 보통 실무에서 한다면 300dpi 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150으로 줄이겠습니다. 절반이죠. 자, 보세요. 자, A3 사이즈 이상 선택하고 150dpi 이상 해상도를 유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소 기반인 거죠. A3에 150dpi 최소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 그러면 이렇게 A3 판넬이, 그러니까 종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보시죠. 화면을 이렇게 4조각을 낼 건지 혹은 3조각을 낼 건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가이드를 갖다 놓을 건데 쭉 갖다 놓는데 중간에 가면 알아서 이렇게 딱 걸려요. 스냅이 잡힙니다. 중간에 가면 알아서 이렇게 스냅이 잡혀요. 다시 볼까요? 중간으로 가면 스냅이 잡혀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냅이 안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렉탱귤러 툴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이 잡혀요. 이런 식으로. 다시 볼까요? 렉탱귤러를 그리면, 마큐트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드에 딱 맞춰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면 이렇게 움직이면 딱 맞출 수 있습니다. 내등분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맞춰 보실까요? 자, 이번엔 가이드를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97이죠. 297, 그죠? 자, 계산기로 나눠볼까요? 297 나누기 3. 그러면 99mm네요. 그러니까 확대. 자, 여기 99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가이드로 여기다 99. 자, 그 다음에 더하기 99. 그러면 198이네요. 쭉 이동합니다. 198에다가 다시 가이드를 갖다 붙이면, 자, 화면이 3조각으로 난 거 보이시나요? 3등분 됐죠? 자, 이해되시나요? 4조각을 내든 이렇게 세로로 4등분을 하든 3등분을 하든 혹은 5등분을 하든 6등분을 하든 먼저 세로를 먼저 맞추세요. 저는 편의상 4등분을 할 겁니다. 쉬우니까 4등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4등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가로로 나눌 건데요. 자, 마큐트를 보시면 한 번도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여기 픽스 레이서하고 픽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노멀이 있죠. 우린 여지껏 노멀을 썼고요. 자, 픽스 레이서는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한 겁니다. 위드를 1.6대 높이를 1로 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고정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그려집니다.
만약에 제가 2대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대1 비율로 그려집니다. 만약에 1대1이면 1대1 비율로 그려지겠죠. 정사각형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픽스 사이즈입니다. 아예 크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뭐 500에 100 그랬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500에 100으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픽스 레이서로 바꿉니다. 픽스 레이서로 바꾸고, 그러니까 비율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가로를 1.6, 세로를 1로 바꿉니다. 1.6 대 1로 바꾸세요. 이런 식으로요. 픽스 레이서로 바꾸고 1.6 대 1로 바꿉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왜 1.6을 쓰느냐면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비율, 그게 이제 황금 비율인데 그게 대략 1.6 대 1입니다. 뭐 1대 1.6이 되든 1.6 대 1이 되든 어쨌든 그 비율이 가장,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가장 보기 좋은 비율이 1.6 대 1이라는 비율이 가장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보기 좋게 1.6 대 1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드래그하면 자, 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하나 갖다 놓습니다. 아래쪽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래부터. 위쪽에 짜투리가 남을 거예요. 이 위쪽에 짜투리가 남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이동 툴로 움직이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마큐 툴로 이렇게 선택을 드래그 하시면 선택된 영역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 스냅이 있으니까 가이드를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자, 대략 이 정도 비율로 끝나겠네요. 그러면 전체 모는 종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한옥을 주제로 한 내용을 쭉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내용이 한옥이에요. 한옥.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리는 과제도 그거예요. 한옥을 주제로 한 판넬을 제작해 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평가 과제예요. 한옥 카페 있죠. 그 다음에 게스트룸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개인 주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옥을 주제로 한 박물관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큰 대주제가 한옥을 주제로 합니다 라고 드린 거고, 그럼 세부 주제는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한옥을 주제로 한 카페, 혹은 게스트하우스, 혹은 박물관, 혹은 관공서, 혹은 병원, 혹은 학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일부 내용들입니다. 샘플로 제가 몇 개 이렇게 넣어놨어요. 샘플 몇 개 들어있습니다. 얘네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쭉 찾아놓은 것들입니다. 이것들 말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레이아웃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런 레이아웃이요. 이런 레이아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어떤 레이아웃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구도를 잡을 것인가. 레이아웃은 구도란 뜻이에요. 배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메인 비주얼이 상단에 올라가요. 메인 비주얼이 이렇게 상단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안정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안정적이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 나가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중에 하나가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랍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양반들은 뭐예요? 글씨를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을 볼 때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심리적인 바탕을 조금 이해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웹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좌상단에 뭐가 들어가든가요? 회사 로고가 들어가요. 회사 로고가 들어가요. 회사 로고나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메인 로고 있죠? 그게 좌상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상단 부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긴 걸 한번 섞어 볼 겁니다. 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섞어 볼 거예요. 자, 메인 비주얼로 대략 이 정도를 차지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배치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손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고 나머지는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됩니다. 손으로 쭉 그려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메인 비주얼이 될 만한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가져왔습니다. 자, 비례에 맞춰서 키우고, 자, 제가 원하는 건 요만큼이 메인 비주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하면 돼요? 마스크를 쓰면 되죠. 선택하고 마스크. 자, 렉탱글. 자, 마크 툴을 이용해서 검정색 칠하면 뭐지? 왜 안 들어가지? 자, 그러면 메인 비주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해보죠. 여기 렉탱글 툴이죠?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T 스케일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조절됐나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위아래 순서 바꾸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보세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경계로 오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안으로 조금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밑에 내용이 다 잘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 여기 있는 내용만큼만 얘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만큼 얘를 보입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얘를 이렇게 움직여도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마스크를 풀고 움직이고 다시 마스크 채우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얘는 그런 게 없거든요. 선택하고 사이즈를 키우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비주얼의 크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작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여기다가 이제 뭐 컨셉이라든지 사이트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오픈했고요. 자, 저한테 필요한 내용은 대략 한 요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빼볼까요? 다시.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가 3장이니까 대략 한 요 정도? 근데 보통 이런 애들은, 이런 사이트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라를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칼라를 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그래서 레벨을 이용해서, 휴 세츄레이션, 채도를 먼저 빼볼까요? 휴 세츄레이션에서 채도를 먼저 빼고, 그 다음 레벨에서 회색 값을 좀 밝게 바꿔보고, 그 다음 인버트 해버리면 너무 진할까요? 자, 다시요. 여기다가 조금만 더 해봅시다. 레벨,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 맵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트 맵이 들어가네요. 자,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칸에다가 사이트 맵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이아그램이죠. 이렇게. 다이아그램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게 다이아그램이 여기 안 맞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사이즈 줄여서 대충 다이아그램도 넣어봤습니다. 이 다이아그램하고 맞춰서 다른 이미지를 또 찾아봐야 되겠군요. 뭐 이런 다이아그램을 또 찾아서 또 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네. 일단은 레이아웃을 생각하지 말고, 구도를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이미지들을, 일단은 레이아웃을 생각하시고 이미지를 불러들이시는데, 이미지를 불러오다 보면 구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겠다, 이 레이아웃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불러오다 보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다이아그램을 좀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 테크놀로지? 네, 이런 거 좋아요. 자, 그러면 대략 여기에 맞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을 제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의도한 대로 여긴 3등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의도한 대로. 자, 3등분을 했는데, 보시면은 얘는 하얀색이에요. 얘 하얀색 배경입니다. 얘는 두 개 다 배경이 있죠. 그러니까 배경을 없애야 돼요. 자, 배경을 이렇게 없애시면 됩니다. 레벨을 통해서요. 레벨에 이 스포이드요.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하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자, 얘는, 자, 어떻게 갔나요? 네. 자, 얘도 똑같이 레벨로 클릭해주면 내가 지정한 부분이 하얗게 바뀌겠죠? 그러면 똑같이 하얀색 배경으로 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 배치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좀 불안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배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 얘하고 네, 이렇게 두 개죠. 두 개를 묶은 다음에 이동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든 왼쪽으로 이동하든 얘를 이렇게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구도가 조금 더 편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도가 좀 더 편해지게끔, 이런 구도가 조금 더 편한 거죠. 컨셉과 컨셉, 그 다음에 사이트 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도를 제가 좀 더 바꿔봤습니다.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차라리 얘를 4개로 바꾸는 게 좋을 듯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이렇게. 나머지는 일단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의 구도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중간에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넣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컨셉 설명이 들어갔다면, 컨셉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설명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도면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들어갈 건데, 저는 이런 구도를 쓴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 위에다가 이렇게 큰 거 놓고 이런 구도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쪽에다가 투시도를 놓고 이쪽에다가도 또 설명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투시도를 조금 놓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투시도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투시도, 뭐 이런 투시도, 이런 거 좋죠. 자, 맞춰서 늘어놓도록 하죠. 사이즈가 잘 안 맞네요. 그죠? 왜냐면 가로 사이즈니까. 자, 일단 늘어놓도록 하죠. 그 다음 그 다음 일단은 의도한 대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의도한 대로 이렇게 쭉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의도한 대로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의도한 대로 한번 배치를 해 보시죠. 자, 저는 도면을 조금 활용할까 합니다. 이런 도면들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도면들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도면만 들어가나요? 아이소도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또 다른 이미지들 또 찾아봐야 되겠죠?
얘는 무슨 이미지일까요? 아, 이거는 소스네요. 자, 다시. 얘는 랩.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인면도죠. 인면도는 들어가야 되니까, 자, 맨 아래다가 깔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인면도 맨 아래다가 놓고, 컨트롤 T로 인면도를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면도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 도면,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도면도 들어가고 아이소도 들어가고, 자, 정리를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 부분만 이제 정리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나머지 이제 모자른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이런 스케치를 좀 넣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이런 스케치들이요. 스케치가 조금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칸마다 하나씩 스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스케치는 스케치가 두 개밖에 없네요. 자, 하나는 자, 이런 걸로 해보죠. 자, 제가 마무리를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판넬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나요? 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 좀 불만족스러운가요?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만족스러울까요? 이제 우린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도대체 무엇이 불만족스러운가? 이거는 인테리어 설계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설계라기보단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내 건축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죠? 설계도 할 거고 디자인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것도 시각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실내 건축 용어로 말하면 마감이 깨끗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선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마감이 되잖아요. 그죠?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깨끗해야 돼요. 실제로 저 아는 분은, 그러니까 디자이너 분은 이거 정리 제대로 못했다고 떼고 다시 하고 떼고 다시 하고 떼고 다시 하고. 이해되시나요? 그런 분도 계세요. 벽지를 했는데 벽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벽지 시공이 정말 잘했는데 정말 이런 끄트머리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사장님 불러가지고 떼고 다시 해주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타일 쭉 봤는데 타일이 조금 삐뚤빼뚤해요.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라인들. 줄눈이라 그러죠. 이 줄눈이 일자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씩 삐뚤빼뚤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눈에 보기 싫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마감이에요. 마감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감을 잘해야 설계가 완성이 돼요. 시공이 완성이 됩니다. 그 마감 하나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마감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정렬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다 갖다 놓고 위치만 맞춘 겁니다. 정렬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된 사람들 거를 보고 비교를 하면 좋아요.
정돈된 느낌이 드나요? 그죠? 보세요. 라인 맞아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라인들. 이런 구획선들이 이렇게 따박따박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획선들이 어떻게 돼요? 딱 맞춰서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건 어떤가요? 이런 구획선들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삐뚤빼뚤한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 있고, 하나는 왼쪽으로 가 있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크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수선한 거죠. 아무리 예쁜 그림 갖다 놔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정렬이 안 돼 있으면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린 그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위치만 잘 정렬됐다고 해서 끝날까요? 위치만? 아니요. 하나 더 들어가요. 배색이요. 배색. 색깔이요. 자, 이쪽은 어떤가요? 다 흰색이죠. 그죠? 흰색 정렬해 놨잖아요. 배색에 대한 정리도 들어가야만 합니다. 배색 정리가 안 되면 특히 이 그래픽 쪽에서는 그런 게 되게 심해요. 배색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배색 정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내가 불러온 이미지의 크기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도 해야 됩니다. 정렬이라 그러죠. 정렬도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레이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그리드대로 정렬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자, 얘는 배경색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건 배경이 없어요. 다시 볼까요? 이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배경 있죠. 배경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도 보세요. 일렬로 쭉 정리된 거 보이시죠? 이미지를 이렇게 일렬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백 맞추고, 이런 게 다 똑같아야 돼요. 위에 여백, 아래 여백, 오른쪽 여백, 왼쪽 여백, 이런 게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완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여백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백도 맞춰야 되고, 이미지 크기도 맞춰야 되고, 보세요. 이미지 크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게 안 맞으니까 엉망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만든 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죠. 살펴보시고, 그리고 한번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